이 마지막 아이템 사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지상파 3사의 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에 대해서 낸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현 기자, 그럼 이제 양자 토론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 방송 중에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예정이 됐었죠. 설 연휴에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됐던 이 양자 TV 토론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이 양자 토론 방송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었는데 네. 법원이 조금 전에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요. 네. 이 TV 토론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 설 연휴에 이 TV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 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손을 들어준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네, 재판부가 이제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네.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 TV 토론이 이번 대선에서 첫 TV 토론인 점과 네. 그다음에 이번 이 TV 토론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 진행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TV 토론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좀 올바른 선택권을 위해서는 언론의 재량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힌 상황이고요. 일단 양당의 상황이 지금 계속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일단 양당은 토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가 지금은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이제 이 관련 입장을 낼 예정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전에도 뭐 이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해도 네. 다자 토론에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는 이 다자 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또 선결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저희가 주목이 계속 되는 부분인데 들어오는 소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안철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속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현 기자 좀 발빠르게 지금 취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 이 설 연휴 동안에 하기로 했었던 양자 TV 토론이 지금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여야 다 이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양자는 지금 파토가 났는데 그러면 이 설 연휴 내에 토론이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뭐 방송사 협조만 하면은 네. 시간은 지금 편성이 되고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의자만 2개 더 넣으면 돼요. 하나는 사자로. 안철수 후보 의자랑 하나는 심상정 후보 의자 네, 네. 2개만 더 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정책 토론회를 지금 보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좀 네거티브 역대 가장 높은 비호감도에다가 네거티브 상대방에 향해서 공격만 해서 진짜 육성으로 저 사람 생각이 뭔지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그래서 시청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이번에 오히려 저는 이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약간 좀 안철수 후보 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못했죠. 왜냐하면 단일화하는데 토론회 하다가 혹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나중에 손잡고 가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대장동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토론회에서 그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네 명이 오면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좀 산만해지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네 명이 오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국민이 4명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4명이 선관위에 또 자격도 충분히 있고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거는 정치적인 승리다. 예, 명분, 실리 다 승리다. 나 왜 뺐어? 했는데 그걸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진 건데 법원에서 네. 저는 작지만은 큰 승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아마 그 선거 이후에 그 구도 개편도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께서는 의자 2개만 더 넣으면 된다. 뭐 문제입니까? 이 설 연휴에 사자 토론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실 사자 토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김관욱 교수님, 네. 사자 토론을 했을 때 뭐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빼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 이 두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이득일까요? 사자로 가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단일화의 경쟁은 네. 윤석열과 안철수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내가 단일화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더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1대3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집중 포화에서는 약간 벗어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TV 토론의 목적은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조건이 두 분도 충족이 되거든요. 안철수, 네.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 유력 후보들을 다 갖다 놔야만 왜냐하면 그분들 합쳐도 한 20% 되잖아요. 크게 그렇죠. 본다 그러면 심상정 그다음에 안철수. 네. 그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럼 대표성이 이 TV 토론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결정은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에선 이재명 후보가 뭐 더 유리할 수 있다 사자를 갔을 때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이건 안철수 후보의 큰 승리다라고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승리를 한 안철수 후보의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현 기자. 안철수 후보 지금 딸 안설희 씨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설희 씨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해서요. 지금은 네. 자가 격리 중인데 이 자가 격리 중에 유튜브 채널에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아빠의 이제 선거 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네. 안설희 씨의 유튜브 등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UC 샌디에고에서 포덕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론화학, 계산화학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정치인 안철수보다는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아빠로서 어떤지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아빠를 오랜만에 직접 만나뵈니 너무나도 피곤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버지 좀 일정들이 좀 줄여졌으면 해요. 지금 되게 중요한 기간이긴 하지만 네, 아버지 건강 상태가 좀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네. 네, 안설희 씨 그 자신은 이제 아빠 정치인 안철수보다 아빠 안철수를 조금 보여주는 모습에 치중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집에서 가끔씩 이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안설희 씨가 이 노래 아빠 자랑을 좀 하면서 네. 이 안철수 후보가 그 직접 작사 작곡하고 지금 2030에게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래도 이제 직접 불렀다고 하는데 이 네. 모습도 같이 공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모습도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저는 노래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노래를 듣고 이 정책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연습하세요. 오, 새로운 삶. 라라라라라라라라.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회의 이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 아쉽게도 노래는 아니고 뭔가 나레이션 같은 그런 부분만 좀 짧게 들었는데 이 안설희 씨의 판단이 객관적이었는지 팔이 안으로 굽은 건지는 이 향후 이 공개되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 볼까요? 이 오늘의 탑 기사, 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이제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걸 또 잘 알려야 될 의무가 언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의 탑은 이 코로나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